안녕하세요. 영자론센 기초문법 제9장 부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형용사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자, 가장 먼저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는 이제 부차적인 품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차적이다. 즉, 문장의 구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제 품사인 거죠. 하지만은 생략되어도 이제 문장 구조 자체는 깨지지 않지만 하지만 뭐라고요? 부사가 있음으로 해서 문장의 뜻이 좀 더 명확해지고 정확해지고 상세해진다라는 거. 요 점은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해되시죠? 문장을 좀 더 풍성하게, 문장의 뜻을 좀 더 풍성하게 해준다라는 거. 그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단 이제 문법적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단지 그 의미가 사라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를 수식하고요. 두 번째,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고요. 또 이제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자, 그거 수식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동사를 수식한다라는 예를 보도록 할게요. He runs well. 그는 잘 달린다. 어때요? He runs well. well이라는 부사가 run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well이 동사 run을 수식하고 있다. 그래서 부사 well 생략해도 이제 he runs 같이 이제 문장은 성립을 하지만 run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car is extremely expensive. 그 차는 이제 엄청나게 비싸다. 어때요? extremely가 expensive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expensive의 뜻을 조금 더 그죠?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extremely가 이제 expensive를 꾸며주는데 extremely 없어도 the car is expensive 뜻은 됩니다. 그죠? 문장은 성립해요. 하지만 의미가 더 단순화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the car runs very well. 아까 전에 이제 runs well 보셨죠? 그런데 이번에 또 well, very가 수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부사 very가 다른 부사 well 수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very를 생략해도 되고 very well 전체를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well만 생략할 수는 없는 거죠. 왜? very가 well 수식하는 거니까. 수식 받는 게 없는데 수식하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very는 well 수식하기 때문에 where를 위해 존재하는데 where를 생략한 뒤에 very만 남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부연 설명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거는요. 부사의 위치예요. 부사는 원칙적으로 어디에도 위치할 수 있습니다. 뭐 앞에, 뒤에, 중간에 다 위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부사는 문장의 구조에 영향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큰 원칙은 어떻다고요? 부사는 수식하고자 하는 말 앞에 위치하는 게 이제 대체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도 보시면은 그냥 아름답게 걷습니다. 아름답게 그녀는 걷습니다. 그녀는 걷습니다. 아름답게 다 말은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 She walks beautifully. She beautifully walks. Beautifully she walks.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어떤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까? 그냥 아름답게 걷습니다. 자, 걷는다라는 거 수식하는 게 아름답게죠. 그죠? 그래서 수식을 이제 하고자 하는 말 앞에 위치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위치에 이제 정해진 거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것들입니다. 빈도 부사의 위치죠. always, usually, often 같은 그죠? 이러한 빈도 부사들은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뭐예요? 조동사나 비동사 다음에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게 된다. 그래서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렇게 외우셨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Susan is always late. 어때요? 비동사 뒤에 쓰였죠. always가. She always comes late. 어때요? comes 일반 동사 앞에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we usually have breakfast. 어때요? 일반 동사 have 앞에 쓰였죠. We often go to the movies. 어때요? go 일반 동사 앞에 쓰였습니다. he would often come 어떻습니까? often이 조동사 would 뒤에 쓰였습니다. 자,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는 어떤 형태들이 있느냐? 자, 첫 번째 단순 부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전에 그때 형용사 봤을 때도 단순한 형태들이 있었죠? beautiful 이런 식으로. 단순 부사도 마찬가지 하나의 단어 그 자체가 부사인 경우가 있어요. 뭐 slowly 같이 이제 그 자체가 부사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단순 부사도요. 크게 이제
이러한 단순 부사도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장소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부사의 종류는 크게 단순 부사, 의문 부사, 관계 부사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건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이제 의 단어 하나 자체가 부사인 경우, 자,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then, before, ago, already, just, later, still, soon, yet, late, early 등등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겠습니까? 이 각각의 부사들이 갖는 의미를 아셔야겠죠? 자, 각각의 의미는 단어 외우십시오. 그래서 I came here yesterday. 나는 어제 여기에 왔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yesterday 부사입니다. 두 번째, 장소를 나타냅니다. Here, there, upstairs, away, far, down, up, back. 과 같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The baby was crying upstairs. 아기는 위층에서 울고 있는 중이다. 울고 있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upstairs, 장소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은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어땠어요? 시간과 장소를 나타냈고 이번에는 정도입니다. 자, much, 그 다음 very, completely, enough 등과 같이 정도를 나타내요. She is very beautiful. 매우 아름답다. 라고 이제 very가 이제 부사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는요, 양태입니다. 자, 빠르다, 느리다,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양태를 나타내는 거죠. 모양이나 태도. 그래서 well, slowly, politely, safely 등과 같이 모양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 그래서 my brother can sing very well. 매우 잘, 그죠? 잘한다, 태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태 부사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빈도부사입니다. 빈도부사는 아까 전에 앞에서 살펴봤었죠? 어떻다고요? 빈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often, sometimes, always, usually, seldom, frequently 등이 있다. 자, 각각 다 외우셔야겠죠? 자, 그런데 그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살펴볼 것은 단순부사 이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크게. 또 의문부사, 관계부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문부사는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소, 시간, 이유, 방법 등을 묻는 의문사를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when did she get married? 그냥 언제 결혼했습니까? 등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것이 의문부사인 겁니다. 그다음 관계부사는요. 의문부사랑 이제 혼동되실 수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Saturday is a day. 자, 토요일은 날이에요. When we play baseball. 우리가 베이스볼, 야구를 하는 날이에요. 어떻습니까? The day와 그죠? We play baseball. 이거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시간을 나타내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부사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when, where, how, why가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관계 대명사 하면서 또 설명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드릴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절이랑 구를 구별하는 겁니다. 절이랑 구는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부사 구. 자,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그 전체가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근데 구니까 어떻겠어요? 주어 동사가 완벽한 형태는 아니겠죠? 이때 부사 구의 기능은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울 거 없어요. 부사가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사 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사 구를 이루는 형태는 대체로 전치사 구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봤을 때 형용사 구는 어땠어요? 전치사 구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있었죠? 마찬가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사구 기능을 하는 전치사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구는 어떻습니까? Books on the table 에서 꾸며주는 거였죠? 그런데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부사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He went to America on business. 그는 미국에 갔다 on business. 전치사 플러스 명사 쓰였습니다. 어때요? 사업차라고 쓰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명사의 형태 전치사구가 부사의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실 거는요. 부사구 기능을 하는 to 부정사예요. to 부정사는 3가지 품사적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적 기능입니다. 그 중에서 부사적 용법이 부사구 기능을 하는 거죠.
자, 부정사의 이제 부사적 용법이란 동사를 부사로 바꾸는 법인데 형태는 어때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이제 목적의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 그 이외에도 원인, 결과, 이후 등등등의 용법들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to 부정사 하실 때 또 따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그냥 to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면 부사구로 쓰이는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studied hard to pass the exam.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라고 해서 to pass the exam. 그래서 to 부정사 구가 쓰인 거죠.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은 자, 주어 동사를 가진 완전한 하나의 문장 형태인 거는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이 문장 전체가 부사 기능을 할 때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부사절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접속사가 이끌어줘서 그 문장 전체가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상 이 부사절은 보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속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사절이 곧 종속절인 거예요. 왜? 종속 접속사가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when I saw you, 내가 너를 보았을 때 종속 접속사 when이 쓰였습니다. 쓰였을 때 I was smiling. 나는 이제 너는 미소를 짓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해서 종속 접속사 when이 문장 I saw you에 붙어서 문장 전체를 부사절로 만들었다. 그리고 when I saw you는 you were smiling을 말하기 위한 배경, 즉 딸린 종속된 문장이기 때문에 종속절이라고 불린다 라는 거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이제 when이 접속 부사라고 써있나요? 잘못 표기된 거니까요. 종속 접속사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속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속 접속사는 종속절을 주절과 어떠한 논리를 연결하는 따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미 관계에 따른 거죠. when이 때, after는 후에, while 동안, before 전에, since 때문에, 아니면 이후로, because 때문에, if 만약에 그렇다면, as 뭐 때문에, although 뭐 비록 뭐뭐 하지만 등등등 각각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맞게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문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when I was 30 years old 내가 13살이었을 때 I met him 나는 그를 만났다. 자, 그래서 때를 나타내주고 싶었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 when을 써준 거죠. 큰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사구의 순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는 특별한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 순서를 쓰는데. 그치만 문장의 의미상 또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면 된다. 많이 봤던 거죠? 형용사에서 봤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제 법칙은, 그러니까 순서는 법칙이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세요.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낼 때는요. 작은 시간에서 큰 시간 단위 순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2시에 만나자. 그러면 at 2 o'clock tomorrow. 그래서 작은 단위 at 2 o'clock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tomorrow가 나오는 거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장소에서 넓은 장소 순으로. 그래서 I will meet you at the library in your school. 그래서 at the library 앞에 쓰시고요. 작은 장소니까 그죠? 그 다음에 in your school 뒤에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법칙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르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이제 수식하는 형용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자, 부사가 이제 보통 수식을 할 때 어디에 놓여도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수식하는 형용사 앞에 놓여야 뭘 수식하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 앞에 쓰인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That is a very tall building. very가 tall, 형용사 앞에 쓰임으로써 수식을 해주고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부사가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수식하는 부사 앞에 쓰이는 거죠. 자, 앞에 쓰여야 이제 명확하니까 그렇게 쓰시는 거세요. 이것 역시 상식과 논리입니다. 자, they worked pretty hard. 그는 매우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pretty는요, 아름다운, 예쁜 뜻이 아니라 매우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pretty가 hard를 꾸며주고 있죠. 그런데 부사 enough의 경우에는요,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할 때 수식하는 말 뒤에 옵니다. 특이한 경우세요. enough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he is enough rich가 아니라 rich enough
to buy this car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런데 enough가 이제 형용사로 쓰여서 충분한 돈 이렇게 쓰면은요 앞에서 씁니다. enough money. 요거는 이제 팁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부사를 맨 앞에 두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perhaps 아마도 it'll rain in the evening. 저녁에 비가 올 거다. 그래서 perhaps 맨 앞에서 주는 게 보통이다. 왜? 문장 전체를 수식하니까 앞에 온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이제 수식하는 순서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의해야 하는 이제 형용사에 대해서 부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무슨 점을 주의해야 되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very much를 구별하도록 합니다. 자, very much는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각각 꾸며주는 게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볼까요? very는요 형용사, 부사, 현재 분사의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much는요 비교급, 그다음에 동사, 과거 분사를 수식합니다. 자, 다르죠? 요거 비교를 하십시오. 자, very는 형용사, 부사, 현재 분사형, much는 비교급, 동사, 과거 분사형 수식한다. 요거 꼭 구별하시고요. 해보시면은 he's very tall. tall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very입니다. much tall이 아니라 그죠? very tall입니다. 자, 그런데 very가 현재 분사형 형용사를 수식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나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뭐 tired, surprised, excited 같이 과거 분사이지만 이미 형용사처럼 굳어져서 쓰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very tired, very surprised, very excited를 더 많이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I'm very pleased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형인데 very 쓰면 안 되는데 하실 건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much 봅시다. Tom walked much more carefully 어때요? much가 비교급, more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much more 꾸며주고 있습니다. 비교급, 동사, 과거, 분사형을 수식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비교할 부사는요. to와 either입니다. 둘 다 뭐뭐 또한, 역시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to는요. 긍정에, either은 부정문에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She had some cake and I had some too. 긍정이니까 그죠? 두 번째는요. He's not a doctor. 그는 의사가 아닙니다. I'm not. 나도 아니에요. either를 쓰시는 거죠. 부정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다음 넘어갑니다. ago와 before 구별하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나오죠 시험에. ago는 현재를 기준으로 전에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과거형이랑 쓰입니다. 과거 시제. before는요. 과거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모두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ago는 과거형에 쓰인다. 현재 완료에는 안 쓰인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I met her 2 months ago. 나는 2달 전에 그녀를 만났다. 자, met 과거형이기 때문에 ago만 가능합니다. before 아니 ago로 쓰셔야 됩니다. ago는 현재 완료형에는 안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they visited the temple before. 그들은 전에 템플을 방문했었다. before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I've never seen him before. 나는 그를 전에 본 적이 없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는 ago 안 된다라고 했죠. before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ago와 before 구별해 봤고요. 그다음 보실 부분은 already, 그다음에 yeah, still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거 완료 시제랑 많이 봤던 건데 그죠? 보시면은 already야, get이라고 되어 있네요. already요, yes은 미스스펠이요, yeah. 자, 이 yes은 대부분 완료형 시제와 함께 쓰입니다. 이때 완료형 have 플러스 pp죠? 그 사이에 와도 되고요. 아니면 문장 맨 위에, 민 뒤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 already와 yet 구별해서 볼까요? already는 긍정문에서는 이미, 벌써 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는 그렇게 빨리, 벌써 라는 이제 놀람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뭐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벌써, 이미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 의문문에 쓰이면은 Did he come back early? 근데 벌써 돌아왔니? 그가 이미 돌아왔니?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they are already there. 그들은 이미 거기에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쓰였네요. 자, 그 다음에 yes입니다. yes는요 부정문에서는 아직 이 뜻이고요. 의문문에서는 이미, 벌써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the work is not yet finished.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already와 yeah, still 각각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계십니다. 자, still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still은 긍정문에서 아직도 여전히 라는 이제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요. 근데 이러한 still은 비동사 D 혹은 일반 동사 앞에 위치를 하고요. 대체로 현재형 시제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자,
뭐 already와 yes은 어땠어요? 현재 완료랑은 이제 많이 쓰이고 still은 현재형과 많이 쓰인다. 많이 쓰인다는 거지 꼭 그거랑만 쓰인다는 건 아니니까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still은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쓰인다. 빈도부사랑 위치가 같네요, 그죠? 그래서 he is still angry. 그는 여전히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거는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just, now, just now. 요 세 가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어떤 시제와 쓰이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just는요, 이제, 방금, 막 이란 뜻이기 때문에 완료형과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have, pp 사이에 위치해요. I've just finished the report. 나는 방금 보고서를 끝냈다. 자, 중간에 위치하고요. I've just finished. 그리고 완료형으로 쓴다. 자, now는 어때요? 이제, 지금의 뜻으로서, 그죠?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과 함께 쓰인다. 어디든 위치할 수 있어요. It is now over. It is over now. 다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just now는 방금, 바로 전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now가 있지만 과거형으로 쓰입니다. 왜? 바로 직전에 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현재 완료는 쓸 수 없어요. 왜? 바로 직전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they came back just now. 그럼 방금 직전에 돌아왔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just와 now, just now 각각이 어떤 이제 시제와 쓰이고 어떤 뜻을 갖는지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보실 부분은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ard, fast, long, late를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rd는요. 형용사, 부사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mountain is hard to climb. 어때요? 형용사 hard, 힘든 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he worked hard in a school day. 그는 그의 스쿨에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의미로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she's a fast runner. 그는 빠른 러너이다. 빠른 달리기 선수이다. 그래서 fast 형용사로 쓰였죠. 그 다음에 she runs fast. 빨리라고 해서 부사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today was a long day. 긴 하루였다. 자, 뭐예요? 힘든 날이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긴 형용사로 쓰였고요. My grandma lived long. 오랫동안 살았다. 부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we had a late dinner today. 우리는 오늘 저녁을 먹었다. 그죠? 늦은 저녁을 먹었다. 자, late 형용사로 쓰였죠. 그러면 they arrived an hour late. 늦게 도착했다. 그래서 늦게라는 부사로도 쓰였습니다. So hard, fast, long, late.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late 같은 경우에는요. ly가 붙으면 다른 의미의 부사가 됩니다. 늦게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최근에 라는 의미로 바뀌는 거죠. 요 점 또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Let's Practice와 종합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